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최근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현지 시간으로 7일 발표될 고용 지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의 영향으로 1970선까지 올라왔던 코스피는 현재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더 강한 추세, 5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제 코스닥은 53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지었습니다. ADP 민간 고용과 서비스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24포인트 하락한 1970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13포인트 소폭 오르며 출발했는데요. 개장 이후 바로 흐름을 바꾸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7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 5일선이 위치한 1967포인트 지지가 나올지 오후장까지 흐름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투신 모두 매도세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42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소폭이지만 이 거래 연속 매수해주고 있죠. 112억 원 사고 있는 가운데 개인도 하루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292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오며 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66포인트 상승한 538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을 538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를 중심으로 횡보하는 흐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 거래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19억 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2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갤럭시 S5 초동 물량 폐기설이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네이버가 SK하이닉스 제치고 시총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연신고가 경신하면서 0.9%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또한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0.9% 약보합권에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기아차 0.8% 파란불 들어오고 있고요. SK텔레콤이 1% 이상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2%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48,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현재 0.9%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0일 신고가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CJ E&M이 전일 급등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죠. 5개월 내 4만대 주가를 회복하면서 2% 이상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서가 0.3%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다음이 1% 이상 오르면서 72,2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40전 상승한 1,071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에서 방향성 결정된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번 코너는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와 또 테마들 한 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장은 1970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사주고 있지만 지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용준 멘토님, 시장의 핵은 먼저 뭘로 들고 나오셨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IT 부품 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뭐 지금 계속 이제 그 갤럭시 S5 얘기 나오면서 그 폰에 대한 문제들이 좀 계속 제기되죠.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IT가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되냐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 PC 쪽으로 올해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럼 폰과 태블릿 PC의 차이가 뭐냐? 어차피 부품들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약간의 그 차이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수혜 업체들이 조금은 좀 폰과 차이가 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폰 기준으로 IT 부품을 접근했던 분들은 조금 사고를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태블릿 PC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지금 일단 자료화면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여기 자료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이제 이 태블릿 PC의 그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급하고 뭐 기본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프리미엄급의 그 성장 속도보다는 기본 사양 쪽의 그 태블릿 PC 성장이 좀 빠른 속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오면서 태블릿 PC가 총 2012년도에 1억 3천만 대 정도 팔렸는데 13년도에 1억 9천만 대. 그러니까 성장률 기준으로 한 47%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성장률은 16년까지 24%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인구 대비 스마트폰의 그 보급률을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폰은 보급될 수 있는 대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맞고요. 태블릿 PC는 현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많이 팔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으로 좀 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삼성이 태블릿 PC의 점유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삼성의 점유율이 높지가 않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삼성이 태블릿 PC 기준으로 70% 정도 이상의 그 성장이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 태블릿 PC가 약 4천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이제 7천만 대에서 7,500만 대 정도 예상했는데, 뭐 이 숫자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태블릿 PC의 그 진짜 수혜는 어느 쪽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폰 대비로 봤었을 때 수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수량은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량으로는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그 크기입니다. 사이즈인데, 사이즈가 이제 폰에 비해서, 그 2배 내지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폰 한 대 파는 거하고, 그러니까 폰 3대에서 4대 정도 파는 거하고, 태블릿 PC 한 대 파는 거하고 거의 같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진행되는 것들을 본다면, 그 수혜 업체들은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SP, FPCB, 그리고 BLU, ITO.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BLU가 그 태블릿 PC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PC 쪽에 BLU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소형의 BLU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형의 BLU 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IT 코팅 업체들, 뭐 이쪽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수혜주를 부품별로 한번 나눠볼까요? 예. 뭐 자료 화면을 보면서 조금 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터치 스크린 쪽, 그리고 ITO 코팅, 뭐 백라이트, 그리고 FPCB, 케이스, 뭐 이렇게 보시는데,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 화면에서 지금 이 도표가 그림으로 한 장으로 좀 표현이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냐면, 위에 이제 그 커버 윈도우가 있고요. 밑에 글라스가 있죠. 이제 보통 이 글라스를 갖다가 고릴라 글라스라고 그러죠. 이 고릴라 글라스 위에다가 ITO 물질을 코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ITO 필름은 2장 정도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방식이고, 그리고 이 방법을 갖다가 보통 이제 GFF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선 보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면적으로 가다 보니까 터치스크린 업체가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터치스크린 패널 업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진 디스플, S맥, 그리고 디스텍 시스템이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ELK, 태양기전, 멜파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직접적인 수혜가 많이 예상되는 쪽은, 그래도, 태블릿 PC 쪽, 공급을 많이 하는 쪽 업체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게 이제 일진 디스플, 뭐 S맥, 멜파스, 뭐 ELK, 요 정도가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TSP 업체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강화유리 업체로서 이제 아바텍하고 태양기전이 있고요. 그리고 ITO 코팅 쪽으로는 UID가 이제 삼성에다가 납품하는 IT 코팅 업체고요. 그리고 아바텍이 이제 LG에다 납품하는 IT 코팅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라스 슬리밍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얇아지고 가벼워져야 되죠. 스마트폰이, 태블릿 PC가. 그래서 얇게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글라스 슬리밍 쪽으로는 캠트로닉스, 솔브레인. 그리고 LG 쪽의 그 글라스 슬리밍 쪽은 아바텍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BLE 쪽입니다. 이제 BLE 쪽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태블릿 PC나 뭐 스마트폰 기준으로 볼 때는 BLE 쪽을 갖다가 예전에 사용하던 광원을 그대로 사용한다. 일부 여기서 이제 LED 쪽이 도입되면서 LED BLE를 사용하는 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BLE 쪽에서는 이라이콤, 금호종기, 그리고 프리즘 필름 쪽으로는 LMS 이런 정도의 그 업체들이 있고요. 뭐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도표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는 지금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는데 가장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상황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들은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태블릿 PC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우선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체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이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신기술이 적용되는 업체들 뭐 여러 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선적으로는 앞부분에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언급됐던 게 그 글라스 슬리밍 쪽으로 해서는 솔브레인, 아바텍, 캠트로닉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솔브레인은 워낙 회사 규모가 좀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이 그 글라스 슬리밍 하나만 갖고서 실적이 급격하게 변화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글라스 슬리밍 쪽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아바텍하고 캠트로닉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나눌 게 이제 삼성 납품이냐, LG 납품이냐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삼성 납품 쪽은 비교적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LG는 사실은 납품을 하더라도 이익이 좀 적어진다. 뭐 그렇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뭐 오히려 이제 아바텍 쪽은 이제 LG 쪽의 사양이 좀, LG 쪽 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캠트로닉스 정도 하나를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ITO 코팅 업체입니다. ITO 코팅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 쪽이 아바텍이고요. 그리고 삼성 쪽이 UI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규모나 모든 면에서 봤었을 때 어쨌든 간에 그 부품업체들 쪽에서는 그래도 LG 쪽보다는 삼성 쪽에 그 납품이 많이 되는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본다면 ITO 코팅 업체는 두 종목 중에서 그래도 UID가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서 이제 그 TSP 쪽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과연 아까 말씀드린 ITO 필름은 2장을 쓰느냐, 1장을 쓰느냐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G1 F로 가느냐, GFF로 가느냐를 얘기에 논란이 좀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거에서, 그러니까 G1 F로 가면서 물량을 많이 늘렸던 게 이제 멜파스 쪽이었는데, 멜파스가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멜파스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GFF 쪽에 가장 그 캐파가 많은 쪽, 그러니까 생산량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일진 디스플입니다. 그래서 멜파스하고 일진 디스플 정도를 이쪽에 관련 업체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LE 쪽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MS, 뭐 이라이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을 이제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BL 쪽의 대표 종목이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패턴들을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태블릿 PC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이라면,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BLE 쪽을 자꾸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꾸 이제 PC BLE 쪽을,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BLE 쪽은 업황 자체가 사양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나오고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올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이제 태블릿 PC가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시점이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재평가 작업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봤었을 때도 거의 이제 가격 수렴이나 모든 기간 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패턴들을 찾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UID 정도로 이제 아까 이제 IT 코팅 쪽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 쪽 이제 향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한번 이제 크게 치고 올라갔고요.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패턴들이 좀 보이는데,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는 12,000원의 그 저항과 그리고 이제 10,000원대 지지 정도의 구간에서 지금 횡보 국면들, 지금 대부분 태블릿 PC 업체들이 아직까지 전면에 부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들을 거의 다 마무리했던 흐름들을 본다면, 여기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변화들만 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주가는 좀, 변화들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FPCB 업체입니다. FPCB 업체 중에서, 이제 BHE, 뭐 이런 것들이 지금, BH 같은 게 이제 이런 종목들도 역시 이제 분명히 이제 다른 FPCB, 이제 인터플렉스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인들 투자들을 많이 해서 나인 생산 설비들을 많이 확대했던 부분들 때문에 직접적인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BH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FPCB 업체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BHA 쪽이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들은 추이들을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매매 판단들을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곧 조만간 태블릿 PC 관련된 얘기들은 전면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김용준 멘토님은 태블릿 PC의 성장을 오늘 원년의 해로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죠. 코스닥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일단 안도랠리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요, 조금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정중동이라 그러죠. 전혀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에서는요, 굉장히 좀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요, 상당한 기대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속한 종목들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4분기 실적 이후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역시 계속 가는 장이다. 2050포인트까지는 3월 달에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Y 오전 오후 하잖아요. 오후에도 2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3시 10분에는 어디에요? 온라인 방송으로 오세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오신 분들에게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 개별적으로 바로 시가면서 추천해 드렸는데, 오늘 흐름 굉장히 좋죠. 시장의 흐름도 잘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다면 1577-7451 하나번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리는 번호입니다. 1577-7451로 전화 주셔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방법 꼭 배워가지고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요, 오늘의 저의 이슈 및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무엇을 선정했냐면요, 제가 지난주 최근에 가장 강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바로 2014년 사물 인터넷 시대의 개막이다, 시작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또 시간을 갖고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긴 한데, 여러분들께 자꾸 이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 정도는 좀 잡아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려고 오늘 가져왔는데요. 자, 사물 인터넷에 이제 관심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트너 등의 IEE라든지 주요 이제 글로벌 리서치 센터들의 어떤 시장 전망에서 2014년 선도 기술 중에는
포함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물 인터넷이다. 그래서 선도 기술 트렌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 굉장히 좀 용어가 좀 낯설죠. 사물, 한문이고 인터넷 영어고 다 짬뽕시켜가지고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선 정의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사물 인터넷.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시죠? PC 쓰십니다. 그죠? 그리고 뭐 노트북도 쓰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이 기계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라 본다면, 사물 인터넷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인간이 기계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가 기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과 기계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는,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 있을까? 하이패스 시스템 아시죠? 하이패스. 기계 달아놓고 그냥 요금소 통과하면 그게 인식돼가지고 쫙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전자 태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초기 단계의 사물 인터넷이다. 이게 이제 발전되고 나면 모든 생활에서 응용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하고 TV하고 TV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밥통도 나도 좀 끼워줘 해서 밥통도 문 뚜껑 열렸다 닫혔다. 이건 아닌가? 여튼요. 밥통도 TV하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이런 시대. 바로 이게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ES, 세계 전자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CES 2014,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월드 모바일 컨그레스 에서도요, 가장 관심으로 주목받았던 부분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최선방에 있는 이 미래부와 방통부, 미래부에서 향후 성장을 반드시 키워야 될 산업 13대 산업, 스타 산업 중에서도요, 역시 사물 인터넷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트렌드와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 부분에서 의지가 같이 매칭이 되는 아주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안 들여다보고 이걸 깊이 안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올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LED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뭐 바이오도 좋다. 다 좋다. 그런데요, 사물 인터넷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초창기 개화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이 돼서 어떻게 변화할지가 굉장히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광활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의 흐름들을 잘 타는 기업들이 나타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의 테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요, 초성장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부터요, 약 20%씩 성장을 해 나갑니다. 2020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의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가 0.4억 달러, 3천만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2020년에는요, 약 2억 달러 이상이 당연히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전체 파이로 본다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기기까지 본다면 20조 달러 정도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 20%의 성장, 최고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건데, 결국 이 사물 인터넷이 되기 위한 5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 짧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 안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칩이 있어야 돼요. 서로 기기끼리 이야기를 하려면 뭔가 두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CPU라는 두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칩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칩을 구동시킬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 모듈이 있어야 되고, 그 사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칩에서 모듈,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이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 그래요. 이 플랫폼이 연결이 되고, 소통을 하려면 반드시 백본으로 깔려져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근데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꼭 나쁜 놈들이 하나 있어요. 그죠? 사람들끼리도 막 살다 보면, 나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기기에서도 나쁜 병균이 침입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종 마무리는 보안에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물 인터넷의 산업은요, 처음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밥통하고 에어컨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그건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제일 첫 출발은요, 제조업에서 출발합니다. 제조업의 생산성, 효율은 사물 인터넷에서부터 출발할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헬스케어 쪽에서 사물 인터넷은 빼고 갈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5개의 가치 사설이 있고요. 결국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바로 플랫폼입니다. 두 개가 소통하기 위한 어떤 표준적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 싸움이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컴퓨터에서는 항상 뭐 수십 년간 1등을 잡았던 게 뭐예요? 윈도우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지금은 어때요? 한물 가버렸고, 지금 완전히 떠오른 거는 뭐죠? 애플의 iOS, 애플과 구글이거든요. 이 두 회사가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를 만약에 전 세계 시장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나머지 모든 기업들은요, 전부 다 하드웨어, 껍데기만 파는 회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들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우리 하드웨어 많이 가지고 있고 하드웨어에서 최강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위축됐긴 하지만 지금요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결국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텔레콤이 본격적으로 이 부문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물인터넷의 어떤 표준화와 여기서 핵심 기술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입에 대한 연결고리를 본격적으로 찾아갈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사물인터넷을 하는 기업은 없어요. 거기와 약간 관련이 있을 뿐일 상태거든. 다른 데서 매출이 다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조금씩 시도해볼까? 아주 작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물인터넷과 연결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연결이 잘 되면 우리는 지난 10년간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의 기업은요, 어떤 기업일까요? 드디어 네이버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제쳤죠. 네이버라는 초공룡 기업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10년에는요, 바로 이 사물인터넷에서 제2의 네이버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때 당시에 10년 전 네이버만 하더라도요, 항상 야후가 제일이었고, 엠파스 있었고, 라이코스 있었고, 다음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그냥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처럼 사물인터넷 이 시장에서도 제2의 네이버 탄생이 이제부터 스타트 될 것이다. 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 저도 제일 지금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또 역시 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우리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첫 번째는요, 사물인터넷을 통한 삼성, SK텔레콤의 큰 대기업들은 수익 변화는 크지 않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밑에 개발 단계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개발 단계는 삼성전자가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하청업체 중에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과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과제를 획득하는 회사가 일단 제일 먼저 부상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칩 개발,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칩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 전부 다 퀄컴한테 다 내준 부분인데 이 칩 개발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 시스템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칩 개발을 프로젝트로 내줄 가능성이 많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플랫폼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요, 삼성전자가 뭐 타이젠이라든지 또는 그 사물인터넷용으로 나머지 기업과 연구해 나갈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장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시스코에 대응하는 한국형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도 분명히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 컴퓨터가 하나하나에 우리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도 그 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가 밥통을 불렀는데 밥통이 대답 안 하고 텔레비가 대답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IPv6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주소가 6단계. 굉장히 많아지는 이 부분도 역시 계속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서포터는요, 보안 기업의 어떤 내용들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들 기업에서 누가 이 사물인터넷에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먼저 지금 최근에 떠오르는 종목들은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엔텔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주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엔텔스라는 기업이요, 과거 좀 오래된 기업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한 200원대 하던 게 지금 한 16,000원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효성 ITX, 기가레인, 그리고 Snet 등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들 테마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확산이 될 것이다. 진짜 그리고 사물인터넷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물인터넷이라는 기사나 뉴스나 그리고 제가 앞으로 또 들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에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가지고 들으시면 이 시장 제2의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0분 모방하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상해 증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호에 대한 관망 심리도 짙은 것 같은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15% 하락한 2050.03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면서 전일 그 전인대의 발표가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던 만큼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나가면서 20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2개 기관들의 시장 전망치를 보았을 경우 중국의 2월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 연휴 이후 식품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1분기에 경기 둔화 조짐이 늘어나면서 산업 그리고 투자 소비 등의 증가세가 1, 2월까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폭은 2%로 전월의 2.5%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일 중국 전인대에서는 2014년도 GDP 성장률을 7.5% 내외로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중국 경제가 큰 폭의 둔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수준이었던 만큼 시장의 기대감에 충족을 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계속적인 둔화 국면을 진입할 경우에 중국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시장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발표됐었던 HSBC 서비스업 PMI 지수 50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HSBC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4개월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반기 경제 상승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고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관망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205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대응 잘 하고 계신가요? 다시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그래도 다시 플러스권으로 전환이 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포인트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38포인트. 어느새 542 바로 여기 남아있는 상태네요. 더 갈까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코스닥에서 535포인트는 고점이다. 그 위부터는 오버슈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말씀을 드렸죠? 차트상의 움직임인데 그거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업종으로 해서요, 코스닥 지수를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볼게요. 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차트상에 지금 주봉이 뜨는데요. 이 차트가 좀 안 되는 차트인데,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른 걸로 좀 보겠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 크게 이제 코스닥이 535포인트 상황에서 안 뜨네요. 네,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인데, 크게 살펴본다면요. 큰 흐름에서 볼 때 코스닥 지수가 가장 라인상으로 볼 때 만들었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535포인트였는데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차트상의 흐름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은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그때 포인트를 말씀드려서 535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일봉 차트가 좀 안 뜨기 때문에 주봉으로 설명이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차트는 보지 마시고요. 좀 설명을 그냥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535가 고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맞고서 천천히 내려오는 포인트가 바로 잡힙니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 뭐죠? 갈지자 패턴을 보라 말씀드리잖아요. 그 포인트가 바로 고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좋지만서도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이 올 때 코스피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양호한 전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조금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주봉이 안 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좀 컴퓨터가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요. 걱정 없죠? 왜냐고요? 오늘 제가 한 종목 목표가 크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기분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오늘 항상 하는 거 있죠?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종목 상담을 같이 해드립니다. 네, 아래 번호 띄워주시면요. 보시면 돼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 매수가 적어주세요. 제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최대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요. 오늘 좀 살펴볼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테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시멘트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흐름에서 시멘트주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은요. STX 그룹주들이 오늘 급등을 합니다. 산업은행 출자 전환 허용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봐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게임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흐름이 좀 굉장히 양호한데요. 게임주들의 흐름 좀 살펴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시멘트주 대응을 하실 건가요? 보실까요? 성신양의 2%, 한일시멘트 1% 이상, 쌍용량의 유진기업. 자, 특히 성신양이랑 쌍용량이랑 유진기업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차트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냥 계속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신양을 살펴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차트가 지금 일봉이 아니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일봉 차트가 안 떠가 좀 답답하긴 한데,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요. 지금 얼마까지 어떻게 올랐죠? 이 바닥권부터 해서 딱 올해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2배가 딱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차트 뭐 있죠? 쌍용 볼게요. 쌍용. 아이고. 자, 쌍용형에다 보자면요. 올해 12월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12월부터 해서 역시나 한 80% 올랐죠. 그 다음 이 종목. 자, 유진기업입니다. 이 종목 2월달부터 갔어요. 2월달부터 해서 이 종목도 지금 2,800원부터 해서 얼마까지 갔죠? 3,9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 세 종목은 더 가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건설 경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니까 뭐요? 건물 때려짓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어찌됐든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도 같이 잡혀서 좀 테마성의 흐름이 있어서 시멘트주들이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죠? 바로 수급입니다. 자, 수급 창을 보자면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처음에 보여드렸던 성신양회입니다. 자, 성신양회 수급 보세요. 기관들이요. 한 달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연속 순매수. 투신, 연기금, 사업펀드, 국가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 물량과 외국인 물량을 전부 다 먹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뭐였죠? 쌍용량회.
자, 쌍용량에는요, 최근에 기간 수급이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그 전에 매수했던 물량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쵸? 여기 보세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어요. 자, 근데 기관들이 매수를 멈추는데, 그 다음 누가 받아줘요? 외국인들이 다시 받아줍니다. 다시 받아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역시나 개인 물량을 털고 나가는 분위기가 다시 잡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였죠? 유진기업입니다. 자, 유진기업은요, 바닥에서,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매수를 한 게 아니고요, 최근 고점에서 이 기관들이 매수를 시작합니다. 외인들로 같이. 그러면서 개인 물량을 빼주고 있는, 최근에 좀 가장 기관들의 매수가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유진기업인데, 오늘도 상승을 해줍니다. 오늘도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 오늘 지금 3% 이상 더 오르고 있어요. 네. 3% 이상, 오르고 있어요. 네, 주봉입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이 관련주들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수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점부터는 기관들의 매도가 강화될 경우에 시멘트주들은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실적은 뭐 괜찮으니까 그 포인트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되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STX 그룹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STX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STX 엔진도 상한가, 중국도 상한가. 뭐 다른 종목들은 뭐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빼버렸습니다. 자, STX 왜 갑니까? 바로 외환은행에서 뭘 도와준다고요? 외환은행, 산업은행에서 뭘 도와준다고요? 출자 전환 허용.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자금이 풀리니까. 네,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최근에 계속 빠졌다가 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잔치에 가잖아요. 잔치에 딱 갔을 때 제 이런 말 자주 드리는데 끝났어요. 잔치가 끝나가요. 잔치 끝나가는데 가면은 먹을 거 있나요?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요, 미리미리 매수를 두셨거나 아니면은 그 예전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고요. 그렇죠? 지금 추격 매수할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도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STX나 STX 엔진이나 STX 중공업 이 종목들은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풀리더라도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해서 조금 많이 올라간 다음에 조금 상한가가 풀리거나 아니면 며칠 더 있다가 약간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투자 주의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테마는요, 게임을 좀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게임주 제가 이전에 한번 갖고 나왔다가 대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컴투스, 뭐 게임비 말씀드리면서 대박을 쳤던 종목 중에 하나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까지 수익이 나왔고, 또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뭐 조정 때 물량을 수익 난 것만 정리하고, 또 나머지는 가져가다가 또 수급 안 좋아지면 정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게 뭐 컴투스가 기억이 나긴 합니다. 상담에서요. 자, 오늘 게임비 3.9%, 컴투스 4.4% 오르고요. 쭈루루룩 자 오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뭐 보이세요? NC소프트 추천 나갔었죠. 자, 그런데 3% 살짝 깨졌는데 제가 매도 사인을 안 냈습니다. 오히려 그때 제가 홀딩 및 추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사인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 목표가 갔습니다. 뚫었어요. 네. 오늘 고점 기준으로요, 5% 이상 갔어요. 지금 정리하셔도 3% 이상입니다. 제대로 때려 맞췄죠? 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모멘텀이 있으니까. 저는 NC소프트가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NC소프트 제가 분명히 나 김선윤이라는 사람이 추천할 날이 있을 것이다. 방송 계속 봐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방송의 특성상 3% 이상 갔기 때문에 정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짧은 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NC의 큰 그림을 봅니다. 엄청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죠? 하반기나 상반기, 뭐 6월이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하반기나 늦어도 뭐 3분기나 4분기쯤, 3분기 후반대 안으로는 여러분 모바일 게임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늦어도 올해 안으로 나올 겁니다. 리니지 MMORPG식, 그러니까 리니지 카드게임 일본에 진출한 그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PC 버전으로 나오는 그 MMORPG 게임 리니지가 모바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대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컴투스랑 게임빌 왜 조정이 나오다가 오릅니까? 좀 조정이 나오니까 뭐 살만해졌나 보죠? 다시 좀 올라가고. 이게 주봉이에요. 자, 게임빌의 주봉 보자면요. 살만했던 가격이에요. 큰 그림으로 볼 때. 그쵸? 자, 근데 이전에 얼마였죠, 얘가? 이거 보세요. 10만 원이 넘었던 주식이에요. 14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이제 올라가는 포인트고요. 자, 컴투스도 볼까요? 자, 컴투스 보자면요. 이것도 이제 전고점 뚫고 가는 흐름입니다. 그쵸? 네. 제가 이때 추천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3%, 한 5%인가 6% 먹고 요 방송에서 나갔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때 제가 요 완전 고점일 때 여기서 30% 정도, 그러니까 수익 나은 거에 대해서 정리하자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수급 안 좋아지면 팔자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대박이 났겠네요. 좋은 흐름. 그 다음 또 오늘 좀 많이 튀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요건 봐드릴게요. 네, 썬데이터죠. 자, 썬데이터즈가 애니팡2. 자, 근데 일주일 동안 주봉입니다. 약간 좀 밀리고 있습니다.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아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애니팡2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네. 뭐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게임의 아류작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지금 매출이 잘 나옵니다. 카카오 게임 중에서도 매출이 상위, 뭐 1등, 2등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만큼 갔어요. 사실 4,000원부터 해서요. 지금 16,000원, 17,000원까지 갔습니다. 4배가 올랐다고요. 거래량이 약간 줍니다. 지금 이게 오늘 이번 주 동안 9%가 빠졌는데 10%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게 하락 추세의 첫 번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수는 역시나 네, 조심하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담해 드릴게요. 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올라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좀 매수가가 보니까요 0376님 35,800원이신데요 홀딩 하십시오. 왜죠? 저기 원전에 대해서 분명히 수주가 크게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지금 왜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죠? 왜? 원전을 못 돌려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돌릴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시 가동을 여기서 할 겁니다. 네. 그러면 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수는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아셨죠?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볼게요. 자, 솔브레인 7256님. 네, 44,500원. 지금 이게 갤럭시 S5 뭐 수혜주로서 이슈가 됐던 슈프리마랑 솔브레인이 같이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바닥 확인, 솔브레인이, 이게 지금 갤럭시 S5가 4월 초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분명히 이슈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못 가도 47,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21선 라인까지 심리적인 저항선이기 때문에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은 굳이 팔 때는 아닙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홀딩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 드려보고요. 이거 저기 차바이오에 하나만 할게요. 네, 지금 그만하라 하셨는데요.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차바이오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간 팔면 팔아라 말씀드렸잖아요. 9810님 이거 제 말씀 듣고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수익 잘 나오고 계시죠? 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바이오는 지금도 잘 갑니다. 왜죠? 수급은 안 꺾이니까. 여러분, 수급이 그냥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수급이 그냥 짱이에요. 단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수급만 보세요. 수급이랑 차트 바닥 확인하면은 절대 물리지 않고 계속 수익이 납니다. 아셨죠? 홀딩입니다. 네. 9819님 홀딩 해주세요. 자, 오늘 추천주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민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오늘 추천주 말씀드린 NC는 목표가 같다는 거 아까 A에서 해드렸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이제. 오늘 추천주는요, CJ 헬로비전을 갖고 나왔습니다. CJ 헬로비전, 이거 제가 본 겁니다. 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수급은 무조건 잘 나오고요. 뭐가 제가 봤냐면요. 예를 들면 알뜰폰 시장의 그 1등주가 바로 CJ 헬로비전입니다. 네. 알뜰폰 1등 업체입니다. 여러분 알뜰폰 시장에 업체가 몇 개 생겼죠? 지금 작년 9월부터 MVNO 되고 나서부터 30개가 빵 터졌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1등입니다. 가입자 수 1등입니다. 더 갈까요? 더 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봐도 더 갈 가능성 높습니다. 요즘 CJ 주가 좋아요. 주봉이세요. 주봉인데요. 이게 바닥이에요, 여러분. 바닥이에요. 네. 바닥 포인트입니다. 뭘 망설이세요? 사셔야겠죠?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 현재가 잠깐 볼게요. 그냥 여기 사죠. 네, 18,250원 매수하도록 하고요. 네, 18,250원까지 더 싸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목표가는 플러스 3%, 더 갈 수도 있는데요. 3%만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마이너스 3%. 이거는 칼같이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요. 아니면 제 방송 보시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제가 CJ 헬로비전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후에 2시 반 정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1970선에서 등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4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